자, 오늘은 그 약간의 외전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풀로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중간고사 때쯤 돼야 이제 부랴부랴 예제들을 돌려보고 사실은 전반부에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와서 이거 어떻게 돌려요 하고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4학년들한테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4학년 학생한테도 고맙다 태웅아.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상도가 높아서 조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 UWND 36 카3라고 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는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저도 이걸 FTP에서 아까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확장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아이콘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가서 보시면은 평소에 안 눌러보는 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요걸 클릭하면 리본 메뉴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마 보기에 있을 텐데 보기 가셔서 옵션, 옵션, 요새 구해줘 홈즈 보면 맨날 옵션이라고 하는데 옵션을 눌러봅니다. 콩야. 그러면 일반, 그리고 보기가 있어요.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중에 하나 보시면은 확장자 보기가 있어요. 확장자, 알려진 파일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디폴트로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풀어 주셔야 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omo.vs 같은 것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숨긴 파일, vs는 보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걸 켜주시면은 숨긴 파일들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처럼 확장자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메뉴에 hmatrix.c++ hmat.h.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좀 배우긴 했지만 이게 C 언어라는 게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진짜 1부터 100개 더하기 정도 간단한 것만 배우고,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컨셉에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외전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 파일, 이 폴더 안에서 보시면 확장자가 SLN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LN. 이 녀석을 찾아서 test.sln, 모든 예제가 거의 다 test.sln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면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다면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쿵 하고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SSD가 아닌 학생들은 정말 숙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SSD는 알아서 해결을 하시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컴파일을, 되게 많은 파일을 불러다가 제가 드린 파일 말고도 프로그램 파일즈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칸에 되게 많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려면 많은 파일들을 컴파일할 때마다 읽어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맨날 얘기하죠. F5를 눌러라. F5를 누르는 이유는 펑션 키 F5가 되겠고요. F 따로 누르고 O 누르면 안 됩니다. F 누르고 5번 눌러야 아무 동작이 되지 않고, 메뉴의 키보드에 보면 F5라고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F5를 눌러보시면요, 컴파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발 얘기 드리지만 도대체 이해는 뭔가 하고 좀 보십시오. 그러면 메뉴에 스탠다드 AFX, stdafx.c를 컴파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해상도를 떨어뜨리고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무지하게 높구나, 이 노트북이. 오늘 초말았네. 한 800에 600이면 잘 보이겠. 너무 작은데. 그래도 잘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test.sl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오고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이렇게 좀 가려놓고서 다시 할게요. 우와 씨. 이 상태에서 F5번을 누르는데 F5번을 누르는 이유는 여기 빌드가 있죠. 빌드에 보시면은 빌드 솔루션, 리빌드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버그를 또 눌러보면 여기 스타트 디버깅 F5번을 누르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F5번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F5를 눌렀을 뿐인데 뭔가 버거버거 하고서 동작을 하다가 여기 스탠다드 AFX.C++의 프로그램 파일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에러가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cannot open include file new.h 이거를 카피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리 가라. No such files or directory 이런 파일이 없고 디렉토리도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저를 찾아보시는데요. 이거 밑에 크롬에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랬더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annot find include file new.h라는 경우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초보자인 거죠. 네. 한 3, 4년 돼도 초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붙여놨고요. 밑에 친절하게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MFC를 너는 MFC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냐?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쭉 보면 너 인스톨 디렉토리는 제대로 되어 있냐? 확인해봐라. 뭐 해봤다. 근데 나는 그쪽 디렉토리에 가보니까 뉴 파일이 없더라. 자, 네 인스톨이 깨진 것 같아.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또 다른 앤서 찾아보니까 내가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너는 SDK 폴더에 문제가 있더라. 105 SDK가 있는데 105 SDK에 관련된 걸 뭔가 세팅을 잘못 잡았더라. 하고 쭉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이 중에 답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사례를 많이 갖고시기 때문에 첫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테스트라는 녀석이 있죠. 요 위에도 있고 요 밑에도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맨 밑에 프로퍼티라고 나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요. 맨 위에 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쓸만한 정보가 안 나와요. 난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클릭했고요. 이제 테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내려가 보면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봅니다. 이게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인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디버깅 모드니까 이거 디버깅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시스템이 64비트인지 64비트에서 가끔 문제도 있고요. 뒤에 오픈GL은 전부 다 32비트를 쓸 거니까 초반에는 64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여기 윈 3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이 제너럴 일반으로 한글 버전의 일반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합니다. 와, 난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창을 이렇게 옮겨서 보시면 여기에 플랫폼 툴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려가지고 안 보이네. 너무 해상도를 지금 낮춰가지고 안 보여서 조금 해상도를 높여보겠습니다. 800에 600이 글씨는 크게 보여서 좋은데 누구도 요새 800에 600을 쓰지 않으니 1024, 768 정도는 가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보겠고요. 테스트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를 찾아봅니다. 이것도 단축키로 조금 익숙해지면 Alt 엔터 누르면 한 방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 아까 안 보여가지고 제가 해상도를 다시 올렸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2019 V142, 2013 V120 이게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컴파일러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현재 이 PC 안에 깔려있는 컴파일러 찾아요. 저는 2013도 있고요. 2019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까신 게 2015나 16인지 17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게 플랫폼 SDK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SDK가 여러분들이 까신 비주얼 스튜디오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거든요. 그래서 142가 현재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즈 SDK 버전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제가 8.1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SDK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내비두시고 저는 지금 이 PC는 윈도우즈 10이기 때문에 여기 10으로 하겠다. 윈도우즈 10이다. 이 두 군데를 세팅을 하시고 플랫폼도 64비트로 초기 예전에 64비트 쓰셔도 되는데 오픈GL로 넘어가면 32로 바꾸셔야 됩니다. 확인해 준 다음에 컴파일을 F5번을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와 달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뭔가 브루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마우스 커서를 이거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짜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실린더도 뚜껑이 없는 실린더예요. 뚜껑이 있는 거가 숙제였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썼던 예제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보면 실린더가 또 채워져 있는 거가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코드로 참고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숙제니까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숙제들을 하신 다음에 여기 코드에다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제를 돌리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예제를 해서 예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만 수정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게 싫다. 도대체 나는 내가 좀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6하.h가 있고요. 우리가 뭔가 C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데서 C를 배우실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요령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보셨던 6하 36 UWND 36 카3에 보면 이 파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한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잖아요. 이 프로젝트 안에 내가 만든 파일을 추가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메뉴에 파일이 있죠. 우리가 워드도 그렇고 새로운 파일 만들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 뉴가 있어요. 그래서 뉴를 가서 보니까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아니죠. 파일을 하나 새로 추가할 거잖아요. 이그지스팅 코드에서 뭔가 갖고 올 거냐? 프로젝트냐? 아니에요. 나는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눌러주면 쫙 이런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왼쪽에 뭔가 웹도 뭔가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JSON 파일이라든가 XML, 뭐 자바스크립트, 커피, HTML, 여기 스타일 시트, CSS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있죠? 비주얼 C를 쓰고 있죠. 그래서 비주얼 C를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C++를 만들거나 아니면 헤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헤더 파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건데 헤더 파일 보통은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는 C++만 생각을 하셨겠지만 헤더 파일부터 먼저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 구조 보시면은요, 예, 유카 클래스 얘는 헤더 파일에서 읽어왔죠. 지금 보시면 요걸 클릭하니까 요게 보이는 거고, 그라운드는 예, 여기에 있고요. 헤더 파일부터 먼저 만듭니다. 진짜 생초보일 때나 C++ 파일 갖고 하는 거고요. 헤더 파일을 맨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경력 30년 차라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초고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리고 1992년도 이후로 93년도 3월달 이후로 제 사부 지나가다 만났던 3번 만났던 그 사부님 안녕하세요. 신재석. 예. 요새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았던 분인데 이제 환갑이라 은퇴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때 이후로 예, 하산한 다음에 사부님을 만나서 하산한 다음에 저보다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을 어떤 조직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LG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 쪽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뭐 또는 그런 대기업들은 원래 프로그램을 못 짜니까 중소업체들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새는 이제 초고수 열전에서 찾아보면 고수라고 할 만한 분들은 혹시 다 은퇴했죠. 그래서 이제 이사급이거나 아니면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일선에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 사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드를 어셈블러로 짜는 정말 끔짝 내주는 분이었고, 이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외전이기 때문에 오늘 농담 따먹기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외전에서 이 양반은 하고 그때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모든 랭귀지는 과연 얼마 만에 문법을 띌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 초창기에는 뭐 당연히 몇 달 걸리죠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를 하나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2시간. 그 정도면 랭귀지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C, 자바, 뭐 C# 이런 랭귀지들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도 나중에 이제 자바를 쓰는데 자바 끝내는데 3시간, 2시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랭귀지라고 하는 거에 문법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뻔한 거 변수선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뭐 컨트롤문, 제어문들, if문, while문, for문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서 함수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럭처들, 요새 클래스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들 어떻게 불러다 쓰고 계승관계, 서브 클래싱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랭귀지는 사실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예전에 이제 델파이 같은 것들로 누가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된다 그러면 한 2시간 훑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해보면 랭귀지 자체는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더 이제 힘들게 되는 것들이 그 랭귀지에서 선호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MF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는 이미 띄었어요.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같은 건 안 써봤을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에 OOP 개념 들으시면서 조금씩 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생초보니까 이런 잘 짜져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지만, 뭐 클래스 구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서브 클래싱의 개념이나 벌추얼 함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 저는 자바 보면서 특이한 점 하나는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거는 C 언어에서 앱스트랙트 기능하고 똑같구나, 그냥 그 정도 보면 그냥 자바를 그 다음에 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시간은 뭐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좀 프레임워크를 UWND, U-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수업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픽을 빙자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잡서를 빼고 보면요.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옛날에 사브가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때 OS 개발하겠다고 그럴 때였는데, 랭귀지 하나 설계해봐. 그래서 랭귀지를 설계하게 되면 모든 언어의 밑바닥이 다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랭귀지를 그때 하나 설계를 해서, 뭐 저만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랭귀지를 밑바닥에서부터, 뭐 사실 전산과 관련된 수업들의 컴파일러즈 같은 것들이 4학년 과목들에 나오는데 그냥 과목일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을 설계해서 밑바닥에서 포스트픽스 작업하고 스택도 만들어보고 밑바닥에서 힙 메모리 구조도 만들어 보시고 하다 보면 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의 속성을 한 번에 파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랭귀지를 만들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다 합쳐봐야 50명 밑으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만들고 나면 뭐 벌철 가상 컴퓨터 같은 것들도 설계를 해볼 만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옛날 시대 90년대 초반에 해당할 만한 80년대 말 그런 세대가 이미 늙어 꼬부라져서 지금 환갑이 넘어가 90년대 초는 저도 지금 아직 있어서 환갑은 아니니까 80년대 하시던 분들이 다 환갑이고 90년대 중에도 거의 지금 일선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테크 기능들, 뭐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것들, 뭐 C 언어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요새는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건 다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가지고 있는 가비지 컬렉션이나 뭐 파이썬에 있는 가비지 컬렉션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세대 단절적인 느낌이 사실상 존재하는데 모든 OS가 C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는 기회로 2학년에다가 이 무지막지한 수업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 수업은 2학년이 커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C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뭔가 로봇은 그래픽스를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표현하기도 좋고 현상 시뮬레이션 하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스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2학년들 휴 복학하지 않은 2학년들 뿐만 아니라 3학년, 4학년들도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학년이 올라와서 들으셔도 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수업이라 잘 한번 열심히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2학년인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중에 또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린 대로 드랍하고 나중에 또 들어도 좋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점이 아니라 그래픽스를 토대로 한 C 언어에 익숙해지는 기간이자 고급 기법들을 배우는 데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래픽스도 고급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커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학점이 아니라 저는 내가 이걸 할 줄 안다 라는 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목표를 챙겨보시라고 좀 터프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C에서 헤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C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헤더 파일부터 만들겠습니다. 헤더 파일 오픈하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헤더 파일 아직 저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프라그마 원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프라그마 원스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지만 한 번만 여기에는 뭔가 정의가 됩니다. 선언이 아니라 정의 되는 것들만 이 안에 들어갈 거고요. 정의와 선언이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가실 텐데 예를 들면 define A는 3 하면 이런 것들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정의만 할 뿐이지 변수화되는 것들이 아니죠. 인스턴트가 생기지 않는 거라 여기는 예를 들면 클래스 안에 또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장을 여기 넣어놓으면 컴파일러가 이걸 선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대표적이죠. A는 3 여기에 헤더 파일 안에는 인티저 A 이렇게 부르고 A는 3 이런 코드들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한 번만 하겠다는 의미로 프라그마 원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새는 이 한 줄을 더 많이 씁니다만 가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보실 수 있어요. if not define AA 그리고 이 밑에다가 define AA 해주고 이걸 다시 and if로 막아버립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코드를 보시면요 not define AA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define 된 적이 없다면 define은 정의를 뜻합니다. AA라는 게 정의된 바가 없다면 이제 여기에서 정의를 네가 해라. 그리고는 if문이 끝나버립니다. 뭐야 이게?
예,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한다 칩시다. 클래스 바보. 클래스는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찍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이 위에서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이 되면 AA라는 게 정의된 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고 요 AA라는 게 정의된 적이 없으면 클래스 바보라는 게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더 파일을 여러 개 불러오다 보면 이 문장은 또 어디선가는 호출을 해서 또 불러오는 경우가 이렇게 또 불러오는 경우가 제가 이게 이 노트북은 안 쓰던 거라 키보드가 낯설어서 이렇게 또 불려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두 번 불려오면 이게 시작할 때 보니까 AA라는 거 선언된 적이 정의된 적이 없죠.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에서 AA가 정의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는 바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엔드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AA라는 게 정의된 적이 없으면 이걸 실행해. if문을 이라는 코드가 동작을 하죠. 근데 위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define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컴파일러는 다음 단계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바보가 두 번 정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코드가 위에 if not defined and if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리눅스 쪽 C 코드 같은 것들 보실 때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정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define AA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래스 바보가 한 번만 정의되게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바보 주변을 if not defined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if not defined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if not defined 괄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의 기능을 한 줄로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대체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서 보셨던 프라그마 once 딱 한 번, 영화 once도 있죠. 딱 한 번. 얘는 무조건 한 번만 정의. 이 안에 있는 건 한 번만 정의. 이게 또 호출이 되더라도 다른 C++ 파일에서 중복 호출이 되더라도 얘는 한 번만 정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프라그마 once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보시다 보면 나오는 이상한 해괴한 앞에 샵이 붙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보를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이 C 언어에서는 파이썬엔 그런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체 지향 쓸 때 몇 가지 파이썬이 교육용에만 쓰이는 이유는 그리고 오픈 소스 코드를 쓰이는 이유는 숨기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근데 C 언어 계열 쪽에서는 내가 외부에서 얘들을 호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퍼블릭 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구별해서 안 쓰실 거기 때문에 그냥 퍼블릭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안에 변수는 x, y가 있겠다.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는 현재 헤더 1.h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아직은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여기 있죠. save header 1.h를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저장이 이제 됩니다. 어디다 저장해요? 아까 내가 자동차 예제가 있는 곳에 저장할 겁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ubabo.h. 그래서 save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 폴더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ubabo가 이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ubabo.h가 있고요. 이게 근데 옛날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게 자동으로 여기 있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갔는데 요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냅다 마우스로 들어가지고 헤더 파일이 있는 위치 여기 보시면 헤더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탁 하고 던져주면 ubabo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에서 파일 만드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헤더 파일을 만들었으니 C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U의 파일에 가서 비주얼 C의 C++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소스 1.10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 내용도 없지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u바보.10불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위에 보시면 헤더 파일이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 소스 파일에다가 우리가 만든 건 10불이기 때문에 소스 파일이 되겠고요. u바보.10불, u바보.h가 있어요. 이 10불을 소스 파일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u바보.10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F5.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좌절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C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딴 거 할래. 자,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여기 에러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봅니다. Unexpected end of file,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Did you forget to add, include, standard AFX.h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프리컴파일드 헤더라는 기능을 사실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쓰고 있어서 이 스탠다드 AFX.h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스탠다드 AFX.h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if not defined, define and if 같은 것들이 보이죠. VC extra lin이라고 하는 기능을 정의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용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if not defined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진 내용이라 모르셔도 되겠습니다만, C뿔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C뿔 파일을 열어보면 H 매트릭스도 열어보면 맨 위에 샵 include standard afx.h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C뿔 파일을 열어봅니다. 샵 include standard afx. 메인 프레임 열어보니까 맨 위에 가니까 standard afx.h. 모든 심지어는 스탠다드 afx.10불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헤더 파일 h가 있어요. 이게 없을 때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10불 파일에는 include standard afx.h를 네가 까먹은 거 아니냐라고 여기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u바보에는 맨 윗줄에 이걸 붙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파일 해볼까요? 이제는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쓰실 때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u바보는 뭘 할 거냐면요, 뭘 하면 좋을까? u바보를 한번 그려보죠 뭐. 그래서 u바보는 여기에 보면은 오브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 얘의 성격을 갖고 오는 뭔가 그냥 바보짓 하는 하나를 글자를 한번 글자 쓰기는 좀 어려운데 유바보로 그냥 뭐 빨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유바보는 지금부터 빨간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이름은 제가 처음에 바보라고 했는데 이름도 유바보라고 했으니까 유바보. 네. 바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서브 클래싱 개념으로 써올 거고요. UAccess는 public UObject, UObject의 모든 기능을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해서 u바보는 public, 낯설지만 UObject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는 u바보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도 u바보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눈여겨서 많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왠지 빨간색으로 짝대기, 여기는 초록색 짝대기가 있어요.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봤습니다. 네, 컴파일 했더니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왜 리빌딩 하는지는 복잡하니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u바보를 어느 곳에서도 안 불러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컴파일 해봤다고 생각하겠고, 제가 다시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one succeeded, 별 문제 없이 성공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EU 바보를 UWND에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계속 헤더 파일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UWND에다가
이 예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라운드도 붙이고 카드 붙이고 액세스도 붙였잖아요. 그럼 뭐 내가 한번 해보는 걸로 유 바보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까? 뭐 이름은 바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빨간색 뭔가 경고등들이 뜨고 있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요 에러가 납니다. one failed. 어디서 났을까? 여기서 찾아 올라가 봅니다. 자, 맨 윗줄에만 뿐만 아니라 에러가 수두룩하게 나타났어요. 힘들어. 난 잘 못하겠어. 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했더니 친절하게 여기로 커서가 갔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변수는 unknown override specifier다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다 모르겠어도 unknown.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디서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test.cpp 파일을 컴파일을 하고 있는데 컴파일 하다 보니까 uwnd.h라는 것이 필요해서 test.cpp를 컴파일 하는데 uwnd.h라는 걸 include 했는데 거기에 바보라는 게 있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보가 뭔지 몰라요. 지금 보시면 uwnd.h를 컴파일 하다 보니 include 했는데 그 안에 u바보가 있고 바보가 뭔지 모르겠다. 얘의 형태가 스페시파이어가 뭔지 난 모르겠다. u바보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바보같이. 그래서 이 uwnd.h 안에서 왜 u바보를 모르지? u바보는 내가 아까 u바보.h라는 곳에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정의를 해놨는데 이걸 왜 모를까? uwnd.h 헤더 파일 안에서는 u바보가 뭔지 몰라요. 왜 모르냐? 한 번도 얘 관련된 헤더 파일을 불러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바보.h 안에 u바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uwnd.h라는 곳에서는 이 녀석을 불러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include로 u바보.h를 불러오면 되겠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정의하고 관련된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u바보는 바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u바보는 여기 클래스 안에 선언 형태로 되어 있지만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의에 해당하겠고요. u바보.h, u바보라는 거를 include. 이 include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u바보.h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을 다 프라그마 원스부터 카피해서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컴파일러는 이 include 문을 대신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이게 헤더 파일 include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프라그마 원스는 한 번만 그것만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요거가 만약 없다면 이제 요 파일 하나만큼은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여놓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include u바보.h라고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부터 나왔던 에러의 정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의미가 있는데 컴파일을 합니다. test.cpp 컴파일해서 더 이상 에러가 없고요. test.view.cpp 컴파일해서 에러가 없고요. uwnd 컴파일하면서 워닝만 몇 개 나왔고요. 밑에 쭉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맨 밑에 항상 generating code라고 나옵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링킹 작업을 합니다. 링크는 오브젝트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러는 컴파일할 때 생기고 어떤 에러는 generating code, 링킹 작업을 할 때 생깁니다. 링킹을 할 때 어떤 에러가 생겼냐면요. u바보 땡땡 u바보라는 생성자가 실제로 레퍼런스 되어 있지 않다. u바보 땡땡을 네가 실제 코드를 이 안에 만든 적이 없는데 u바보.h를 통해서 어디서 제가 얘기가 여기 컴파일 하는데 문제 없어요. 컴파일 다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uwnd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u바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링킹 작업에서 레퍼런스가 돼야 되는데
바보의 생성자 코드가 없어. 그러니 유바보 생성자를 네가 만들어줘야 돼. 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에러가 나는 거는 코드를 만든 적이 없고 이름만 있는 경우입니다. 유바보.h에 가면 여기에 생성자에 대한 이름만 정의를 해놨을 뿐 유바보 땡땡을 실제로 소스 코드에다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바보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바보 땡땡 유바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러한 에러가 없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컴파일하고 링킹할 때 디버깅 요령을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에러만 보지 마시고 뭘 컴파일하다 에러가 났는지 그 바로 전 스텝을 봅니다. u바보.cpp를 컴파일하고 있는데요. u바보라는 클래스나 또는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바보 안에서 컴파일하는데 왜 나를 몰라? 모를 수밖에요. 클래스가 이 안에는 정의된 적이 없죠. 그래서 유바보가 네가 뭔지 모르는구나. 인클루드를 붙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에러가 사라집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에러 하나씩은 없애고 있잖아요. 유바보.cpp은 u오브젝트를 베이스 클래스로 쓰고 있는데 그게 디파인 된 적이 없어. 왜 디파인 된 적이 없어? u오브젝트 내가 갖고 있는데 하고 이 파일 아니면 이 파일을 찾아봤더니 유바보를 총해놨잖아. 유바보.h라고 짜증이 나는 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파일 내에서는 u오브젝트를 알 수가 없죠. 인클루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include uObject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색깔이 지금 바뀌는 거 보셨죠? 이게 없을 때에는 이게 나름 컴파일러를 잘 만들어서 정말 원래는 uObject가 없을 때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돼요. 이거 너 지금 이따가 컴파일하면 너 에러 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오브젝트를 빠뜨리지 않고 인클루드를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이 오브젝트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 밑에 빨간색 지글지글하는 게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을 하면요 잘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저야 뭐 숨쉬듯이 한국말 하는 거하고 똑같이 30년 랭귀지 썼으면 한국말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힘들죠.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의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UWND 안에는 헤더 파일로 가서 보십시다. UWND 안에는 유바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WND는 이제 바보라고 하는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다 int a는 3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러 없이 잘 넘어갔네. 네. 딴 데다 한번 넣어볼까요? 컴파일이 한번 끝났기 때문에 u바보.h에 혹시 여기에다가 요새 C 문법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에러 났죠? int x는 0, y는 0이라고 넣었더니 여기 one failed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찾아봅니다. 에러 쪽에서 보니까 missing type specifier int assumed does not support default integer 이런 에러들이 났습니다. 이 문장 안쪽에서 여기가 틀린 거구나. 여긴 제가 잘못 쳐놓은 거고요. 다시 컴파일 해보면 요새 최근 C 언어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건 C99나 2000 몇 번을 얘기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에러가 안 나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런 코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이거는 C++에 들어가야 되는 언어잖아요. 지금 벌써 빨간색으로 표기됐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one failed 에러 나고요. 에러를 찾아 들어가 봅니다. 에러를 찾아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나고요. 바로 이 부분 가서 클릭 또는 더블 클릭 하고 보니까 너는 신탁스 에러, 문법 에러가 났어. missing, equal, before, plus, plus 이 부분들이 뭔가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플러스 기호 앞에 너는 여기 뭔가 빠진 것 같아. 뭐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이 문장 전체가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건 C 언어죠. 헤더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바보를 UWND에서 한번 써볼까요? UWND 안에는 바보가 들어가 있죠. 아까 UWND 안에 제가 유바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바보는 어디 갔어? 유바보 없어졌나? 아직 안 넣었나요? 지워졌네 여기? 여기 있었는데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요. 유바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UWND.H 안에 유바보가 있고 유바보를 불러왔는가? 불러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유캠에 있는 걸 여기 카피해다 놓고요. 유그라운드는 유그라운드에 있는 걸 여기에 카피해 놓는 거고 유바보.h는 유바보.h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카피합니다. 그런데 유그라운드나 유바보가 이렇게 카피를 하다 보면 유그라운드 안에 뭐가 있어요? 헤더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그라운드 안에서 유오브젝트를 불러왔죠. 그리고 그러면 요 안에 유오브젝트 불러오겠죠. 여기도 유오브젝트 있고 여기도 유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유바버를 부를 때도 거기서 인크루드 불러옵니다. 그러면 uwnd.h를 하나 컴파일할 때 참조하게 되면 uObject가 여러 번이 불리죠. 그러면 uObject를 여러 번 부르면 uObject가 계속 정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프라그마 원스를 둬서 한 번만 불러지도록 여러 번 호출하더라도 이 문장이 있는 거 한 번만 부르고 그 다음 것들은 호출이 안 되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아까 if not defined 형태로 if not define 그거 들어가면 그 밑에 것들은 여러 번이 호출되더라도 하나만 정의가 완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uwnd.h에 바보가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죠. 바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uwnd 안에는 바보라는 변수를 제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wnd 안에 바보가 있기 때문에 바보.makebox 해도 되는 게 유바보는 uObject의 모든 기능을 계승했기 때문에 makebox 그래서 1에 2에 3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띵냐 해주면은 컴파일은 잘 되는데 1, 2, 3짜리 박스가 이 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데 가서 보니까 드로우 함수 있었고요. 드로우 함수 찾아보니까 그라운드 그리고 액세스 그리고 자동차 그리는데 내 박스는 안 그렸죠. 내 바보는 안 그렸죠. 여기 마지막에 바보 PDC 해줍니다. 그러면 나의 바보가 그려준 줄 알았는데 왜 안 그려줬을까? 업데이트를 안 했죠. 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현재 바보의 템포러리에 프로젝션 된 결과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디버깅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지난번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디버그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9번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F9를 여기서 제가 누른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생기고 토글이에요. 껐다 켰다. 이렇게 해놓고 F5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멈추죠. 야, 바보를 그려야 되는데 왜 바보가 안 그려지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디버그에서 확인하면요. 스텝 인투 내부로 들어가고 싶어. 11번을 눌러줍니다. 또는 이거를 눌러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한 줄씩 실행하고 싶습니다. 한 줄씩 실행하려면 스텝 인투와 오버가 있는데 스텝 인투는 또 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F10번을 여기서부터 눌러줍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키보드 누를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자, M 폴리까지 왔어요. 사각형이니 직육면체니까 폴리곤은 6 곱하기 2 삼각형이라 12개가 됐고요. 관찰됐습니다. 폴리곤을 그려라. 현재 값을 보니까 널코드 지저분한 값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뭐 일단 그리려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 폴리 I인데 이제 얘는 폴리곤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10번을 누르면 얘가 그냥 꽁리와 실행이 돼버리고요.
다시 포문 때문에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스텝 인투 11번을 눌러줍니다. 들어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값들. P번은 000. 네. S 값이 이 피버,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가 어려우면 피버 S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내부 값들이 보입니다. 다 000이에요. 뭐지? 왜 피버가 000이지? 아씨, 뭔가 내가 잘못했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실행하신 다음에 끝내거나 아니면 Shift F 누르면 디버깅 모드가 끝납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보니까 내가 안 한 거 뭐 있을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액시스 업데이트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바보점 업데이트 붙여줍니다. 네, 일부러 제가 에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에러가 났어요. 에러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금방 찾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에러 여기 클릭을 해봅니다. 에러 했더니 여기를 점프했고요. 신탁스 에러 세미콜론이 빠졌네. 미싱 세미콜론. 이 근처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세미콜론이 빠져서죠. 미안해. 자, 이제 컴파일 해봅니다. 그러면 박스가 1, 2, 3짜리가 화면에 보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하는 숙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을 하고 싶으시면 u바보.h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브 클래싱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극적 유그라운드 찾아서 보니까 드로우를 이렇게 갖다 써줘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보에 내가 이걸 붙여줘야 되네. 나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컴파일 합니다.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드로우라는 걸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서 밑에서 코드 보시면은 친절하게 나옵니다. 유바보의 드로우의 레퍼런스 에러. 너 이거 레퍼런스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겁니다. 너 코드 만든 적 없는데 미안해. 그리고서 이제 찾아갑니다. 컴파일러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u바보.10로 갑니다. 이 대화창 여기 에러 메시지를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보이드 u바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드로우가 필요했는데 내가 이걸 안 만들었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더 이상 아무 내용은 없지만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overloaded member function not found in u바보.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CDC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CDC 추가해 넣습니다. 제가 지금 에러 메시지 보면서 추가해 넣는 것들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UWND 안에 이런 이상한 함수들이 있죠. L 버튼 다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 클릭했을 텐데 도대체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라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위에 거랑 똑같이 들어가고 얘는 도대체 똑같은 거 이거 CWND 땡땡은 뭐냐? UWND가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UWND의 아버지는 CWND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윈도우를 처리하는 이 CWND예요. 그래서 UWND의 아버지가 CWND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기능을 여기에 넣어줘 네가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나의 고급 기법을 이제 보시면은요, 유바보의 아버지는 누구냐? 유오브젝트였죠. 그래서 유오브젝트의 드로우 기능을 네가 좀 여기서 해주면 안 되니? 라고 하면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땡땡 드로우에 PDC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CDC 변수명은 PDC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세이브 되면 에러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제가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볼게요. 유바보의 드로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 유바보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고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유오브젝트 네 아버지의 드로우를 해. 이 안쪽으로 F11번 스텝 인투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그림을 다 그려주고 있죠. 이 기능하고 똑같은 게 비주얼 C에 있는 많은 다른
그 L 버튼 다운이라든가 마우스 무브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런 기능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 저는 이 주변에 뭐만 바꾸면 될까요? 빨간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C 펜 코드 불러오겠습니다. P 올드. 저는 코드를 아니까 그냥 외운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이즈 두께는 1번, 펜 스타일은 PS 솔리드 1번, 색깔은 255 0에 0 빨간색으로 그릴래. P 올드는 PDC 세로드.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엑시스 그릴 때, 축 그릴 때 색깔 빨간색 하는 코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주변에 싸주고, 오브젝트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펜을 딜리트해서 삭제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내가 바꿔놨고 아버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졌어요. 이 이유가 뭐지? 이 오브젝트 안쪽으로 가볼까요? 이 오브젝트 안쪽에 드로우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내부에서 PS 솔리드를 또 걸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네. 이 부분은 카피해서 아버지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요. 내가 여기서 빨간색을 대입했고 나는 여기에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가 그려지죠.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많은 궁금증이 이 부분을 토대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전이라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했네.